안녕하십니까. 동탄 성심병원 정태권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압력 손실을 바탕으로 캐놀라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캐놀라의 선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놀라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주제는 아산병원 선생님들께서 미니멀 인베이시브 카디악 서저리와 관련한 영상을 바탕으로 캐놀라의 특성과 이 드레이니를 주제로 슬라이드를 연속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영상 촬영과 발표해 주신 아산병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포지움에 많은 시간 동안 잘 준비를 해주신 메토닉 관계자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기 앞에 계신 이육숙, 방현정 전사 선생님들께도 수락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서는 캐놀라의 압력 손실에 대한 이해, 캐놀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겐 푸아주일 방정식을 바탕으로 캐놀라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종류의 캐놀라에 대한 M넘버, 프레셔 로스 그래프를 이용한 캐놀라의 선택 및 실제 예시를 통해서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놀라 CPB 과정에서의 압력 손실은 CPB로 전체에 걸쳐 발생을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튜빙, 캐놀라 튜빙 순서로 가장 많은 압력 손실이 발생시킵니다. 그 외에 비스코시티, 템퍼처, 페이션트 사이즈에 따라 캐놀라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캐놀라 및 튜빙의 직경이 작을수록 압력 손실과 에너지 손실이 급격히 증가하며 특히 소아심장 수술에서 더 크게 작용합니다. 큰 직경의 아티리얼 캐놀라는 압력 손실이 적고 히모다이나믹 에너지 전달이 더 향상됩니다. 작은 튜빙은 프라이밍 볼륨을 줄이지만 그 대가로 회로 저항, 압력, 에너지 손실 및 혈구 손상 위험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큰 캐놀라의 장점은 압력 손실이 감소하며 더 높은 히모다이나믹 에너지 전달, 회로의 안정성이 증가합니다. 저체온 상태에서는 혈관 수축 및 혈액 점도 증가로 인한 저항 증가로 압력 손실이 증가합니다. 수술 중 불가항력적인 압력 손실과 적정한 히모다이나믹 에너지 전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PB 회로는 여러 구성 요소를 지나면서 에너지를 잃게 되고 이 과정에서 압력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환자 조직에 도달하는 토탈 히모다이나믹 에너지는 감소하며 조직 관류 저하, 미세 순환 장애 및 혈구 손상, 산소 전달 효율이 감소하게 됩니다. 토탈 히모다이나믹 에너지는 혈액이 혈관 안에서 흐르기 위해 필요한 전체 에너지이고 압력과 속도에 의해 결정되며 캐놀라의 선택과 에크모 성능 평가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캐놀라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진단에 따른 수술 부위 접근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바디 서페이스 및 바디 매스 인덱스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고, 동일한 바디 웨이트를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지방이 많은 경우에는 펌플로 인덱스를 낮게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캐놀라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관 직경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관류량만을 생각해서 너무 큰 사이즈의 캐놀라를 사용할 경우 삽관되는 혈관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혈관 질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삽관 부위 및 선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부전 또는 로카디악 아픔 및 septic shock 환자에서는 더 높은 유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캐놀라의 길이, 사이드홀 구조에 따라 선택에 영향을 받으며 VABD 사용 유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겐 푸아주일 방정식은 점성을 가진 유체가 좁은 원통형 관을 흐를 때 유량이 어떤 인자들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정량적으로 보여주는 식입니다. 유량은 관의 인렛과 아울렛의 압력 차이로 설명되는 압력 손실 및 관의 길이에 따라 달라지며, 관을 흐르는 액체의 점도, 관류량, 그리고 관의 반경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이 방정식은 유량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관의 반경이며 사제곱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CPB 전체 회로의 압력 손실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반경이 조금만 줄어도 압력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반지름이 10% 감소하면 압력 손실은 52% 증가하게 됩니다. 관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압력 손실은 증가하게 됩니다.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피모랄 캐놀라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캐놀라에 비해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적정 관류량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점도가 높을수록 혈류의 흐름이 저하되기 때문에 압력 손실이 증가하며 수술 중 환자의 체온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포서미아에서는 혈액의 점도가 정상 체온인 37도에서보다 10에서 2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모더레이트 하이포서미아의 경우에는 20에서 40% 정도 증가하기 때문에 체온에 따른 혈액 점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량을 증가시키면 압력 손실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CPB 과정에서 펌프 RPM을 상승시킬수록 라인 프레셔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티리얼 캐놀라의 경우 직경이 작을수록 반경의 사승으로 압력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높은 압력 손실을 가진 캐놀라를 선택 시 히몰라이시스 및 토탈 히모다이믹 에너지가 감소하게 됩니다.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는 그래비티와 VABD 사용 유무에 따라 선택되게 되며 마찬가지로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도 직경이 작아지면 반경의 사승으로 변하기 때문에 드레이니지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며 아트리얼 캐놀라의 선택보다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캐놀라의 사이드홀 유무도 유효 반지름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4년 EACTS 등의 어덜트 카디악 서저리 CPB 가이드라인에서 충분한 블러드 프로를 확보하고 과도한 압력 손실, 전단 응력, 혈구 손상, 공기 색전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1996년 코리아 저널에서 프렌치 사이즈는 외경만 표시할 뿐 압력, 유량 특성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M넘버라는 표준화된 성능 지표의 도입을 언급하였습니다. 2020년 퍼퓨전 저널에서는 VAECLS의 페리페랄 캐놀라 선택에서 이 논문에서 언급한 패러독스는 작게 삭관하라는 주장에서는 페리페랄 VAECLS에서 큰 사이즈의 캐놀라는 혈관 손상, 허혈 합병증이 증가하므로 그래서 작은 캐놀라도 충분하다, 15프렌치면 된다는 식의 권고들이 나왔습니다. 크게 삽관해야 한다는 주장에서는 작은 캐놀라의 선택은 압력 손실이 증가하고 최대 유량 감소, 터블런스 플로우, 히몰라이시스 및 마이크로 엠볼라 위험이 증가하며 심한 시약 환자에서 하이플로우가 필요한 경우에 작은 캐놀라가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 언급하고 있으며 즉 혈관 합병증을 줄이려면 작게 가고 싶고 생명을 살리려면 크게 가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바로 패러독스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제조사 브로셔에 있는 물 기반 플로우 프레셔 커브만 가지고도 혈액 점도 조건에서의 캐놀라 압력 손실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지를 M넘버 기반 모델, 다이나믹 시뮬레이티 로우 기반 모델, 단순 포물석 회기식 세 가지 방법으로 비교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페리페랄 VAECLS에서 캐놀라를 어떻게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세 가지 모델 중 M넘버와 다이나믹 시뮬레이티 법칙이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캐놀라에서 압력 손실 50에서 100mm 머큐리 구간에서 M넘버 변화는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이고 물 또는 글리세롤 혼합액에서 계산된 M넘버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며 M넘버는 점도, 밀도 변화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 기하학적 성능 지표라는 이론을 실험으로 확인했으며 M넘버와 DS 모두 매우 정확한 예측 도구이고 단순 포물선 회기식은 그보다 떨어진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에서 CCC는 실제값과 예측값의 일치도를 나타내고 ICC는 반복 측정했을 때의 신뢰도를 나타내고 1.0에 가까울수록 정확한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모델 3가 단순 포물선 회기식이며 다른 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사이즈만 보고 작게 또는 크게 선택하자의 논란이 아닌 각 캐놀라의 M넘버, DS 기반 프레셔 플로우 특성을 바탕으로 환자의 상태에 따른 필요 관류량, 혈관 직경,
허용 가능한 압력, 난류 수준에 맞추어 최적의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권고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M넘버 정당성의 가장 최신의 강력한 근거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EACTS 등의 성인 심장수술 가이드라인에서도 사이즈가 아니라 프레셔 플로우 특성으로 선택하라는 권고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M넘버 정당성의 가장 최신의 강력한 근거이며 플로우 레이트, 프레셔 드랍, 이너 다이아미터, 아우터 다이아미터, 랭스, 캐놀라 TV 조건들을 통합한 DS 기반 수치를 통해서 적정한 캐놀라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회사별 캐놀라 사이즈, 프렌치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E는 이펙티브 다이아미터, 즉 유효한 직경을 의미하며 단순한 아우터 다이아미터, 즉 프렌치가 아니라 실제로 혈액이 흐르는 내부 유효 직경을 반영한 값입니다. 캐놀라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반경의 4제곱이기 때문에 이펙티브 다이아미터는 압력 손실과 플로우 캐퍼빌리티를 직접적으로 결정하는 인자입니다. 같은 사이즈의 캐놀라를 할지라도 이펙티브 다이아미터가 클수록 압력 손실이 낮고 더 많은 유량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라켓 21 프렌치와 바이오메디커스 21 프렌치를 비교해보면 유효 반경이 바이오메디커스가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 4200 의미는 레이놀드 넘버에서 4200은 라미나 플로우에서 터뷸런스 플로우로 전환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기준점입니다. 이 표에서 각 캐놀라가 라미나 플로우에서 터뷸런스 플로우 전환 직전까지 낼 수 있는 유량을 비교한 것이며 해당 캐놀라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최대 유량의 지표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캐놀라에서 레이놀드 넘버를 보시면 바이오메디커스가 마켓보다 라미나 플로우에서 터뷸런스 플로우로 전환되는 시점의 유량이 더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넘버는 순수 기하학적 성능 지표이며 점도, 밀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치가 낮을수록 압력 손실이 적고 성능이 우수하다는 의미입니다. 2025년에 발표된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성인 미니멀 인베이시브 밸브 서저리 동안 캐놀라 퍼포먼스의 임상적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ICS에서 페리페럴 캐놀라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며 CPB 중 비너스 드레이지가 제한되면 엔도organ 퍼퓨전이 저하되고 전체적인 수술 결과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는 DS 예측 공식을 적용하여 성인 MICS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페리페럴 비너스 캐놀라의 생체 내 비너스 드레이지 효율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관찰 연구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싱글 페리페럴 비너스 캐놀레이션을 사용하여 MICS를 시행한 성인 환자 75명을 포함하였습니다. 분석에 포함된 캐놀라는 바이오메디커스 멀티, 넥스젠, 바이카발, 그리고 스마트 캐놀라였습니다. 참고로 스마트 캐놀라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이나믹 시뮬라리티 모델은 유량, 점도, 관, 직경, 길이 등 유체역학 파라미터를 이용해 캐놀라 내 압력 손실을 예측하는 공식을 사용하여 각 캐놀라에 대한 예측 정맥압을 계산하고 실제 CPB 중 측정한 실제 정맥압과 비교하였으며 멀티 캐놀라는 278개, 넥스젠은 314개, 스마트 캐놀라는 264개의 측정값을 가지고 비교하였습니다. 멀티와 넥스젠은 수학적 예측 모델이 실제 성능을 매우 잘 반영하지만 스마트는 예측과 실제 사이 차이가 커서 단수 DS 모델만으로는 성능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어려웠습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의 특성과 그룹 간의 차이에서 나이, 체중, 체피 면적, 수술 유형 등 인구학적, 임상적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으며 캐놀라의 자체 성능 차이를 비교하기에 적절한 조건이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DS 예측값 및 실제값 일치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멀티와 넥스젠이 가장 안정적 성능을 보여주었으며 심방이 리트랙션 되는 경우 넥스젠이 가장 안정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블렌드 알트만 분석에서도 멀티와 넥스젠은 허용 범위 내였지만 스마트의 경우에는 허용 범위를 크게 초과하였습니다. 캐놀라 저항과 관련해서도
멀티와 넥스젠은 낮은 저항과 안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스마트의 경우 레지스턴스의 수치가 예상보다 높은 빈도로 나타났습니다. 미니멀 마이트럴 밸브 수술에서 CPB 중 혈역학적 영향에서 퍼퓨전 플로우 인덱스는 모두 적정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CBP의 경우 스마트 캐놀라에서 상승하였으며 DO2 인덱스는 모든 캐놀라에서 적정한 수치를 보이고 있고 골 다이렉트 퍼퓨전에서 DO2 인덱스는 280 이상을 유지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락틱 엑시드 관련 지표에서는 모두 적정한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페리페랄 비너스 캐놀라 선택이 MICS에서 중요하며 같은 유량을 목표로 할 때 캐놀라의 종류에 따라 정맥압, 배액 요율, 안전 여유도가 달라지며 특히 MICS처럼 여유가 적은 세팅에서는 캐놀라의 선택이 곧 장기 관리와 합병증 위험을 좌우할 수 있고 비너스 드레이지의 리미테이션은 수술 과정에서 부적절한 카디악 앰프팅이 발생하고 비너스 컨제션, 엔도organ 퍼퓨전 및 수술 전반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DS 기반 수학 모델은 멀티와 넥스젠에서 신뢰할 만한 도구이며 이 두 캐놀라는 예측값과 실측값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목표 유량, 예상 정맥압, 캐놀라 사이즈 결정 등의 사전 선택에서 DS 모델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DS M넘버 기반으로 한 캐놀라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트리알 캐놀라의 선택에 있어서 먼저 적정 유량을 분당 4.5리터라고 했을 때 15프렌치는 혈액 점도를 보정한 델타 P 예측값이 150에서 170mm 머큐리이며 17프렌치의 경우 같은 조건에서 100에서 120mm 머큐리 범위이고 19프렌치는 70에서 80mm 머큐리입니다. 캐놀라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점은 너무 작은 캐놀라는 압력 손실 상승으로 펌프 압력 상승, 용혈 증가 및 플로우 마진이 감소하고 너무 큰 사이즈의 캐놀라 선택은 삽입 혈관 직경 대비 과도한 사이즈로 다이섹션, 럽처, 림 이스키미아 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며 중간 정도의 캐놀라 선택 시 허용 가능한 압력 손실 범위 내에서 목표 유량 달성 및 혈관 손상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CPB 중 라디알 아테리 또는 피모랄 아테리에서 측정되는 퍼퓨전 프레셔는 60에서 80mm 머큐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7프렌치 선택 시 캐놀라 자체의 델타 P 120mm 머큐리에 퍼퓨전 프레셔 60에서 80mm를 더한 180에서 200mm 머큐리 정도가 됩니다. CPB에서 측정되는 전체 압력의 허용 범위는 각 센터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200에서 300mm 머큐리 정도의 범위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동맥혈 필터가 포함된 옥시네이터를 사용한 이후부터는 200mm 머큐리 이하로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표는 넥스젠 피모랄 아티리얼 캐놀라에서 혈액 점도를 보정한 압력 손실 표입니다. 각 제조사별 캐놀라의 경우 대부분 물을 기반으로 한 압력 손실을 측정하기 때문에 실제 수술에서 혈액 점도를 보정한 캐놀라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혈액은 37도 조건에서 3.0에서 3.5cm포이즈의 혈액 점도를 나타내며 실제 CPB 조건에서의 혈액 점도는 1.6에서 1.8cm포이즈이고 DS M넘버 연구에서 검증되었습니다. 70kg 환자에서 분당 5리터의 관류량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혈액 점도표에서는 21프렌치 이상을 선택해 주는 것이 전체 회로 압력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CT를 통해서 혈관의 사이즈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면 좀 더 큰 사이즈의 캐놀라 또는 더 작은 사이즈의 캐놀라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21프렌치 캐놀라를 선택해 주는 것이 적정한 압력 손실 범위에서 적정한 관류량을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부위 혈관 사이즈도 고려 대상이기 때문에 19프렌치도 고려 대상이며 이 표에서는 보더라인에 위치해 있습니다. 실제 수술 경험에서도 21프렌치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데 항상 서전은 너무 큰 거 아니냐고 되물어 보시면서도 문제없이 잘 삭관을 하십니다. 비너스 캐놀라의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비너스 캐놀라는 드레이지 리미테이션이 중요하며 타겟 플로어에서 압력 손실이 너무 크면 비너스 컬랩스, 채터링 이펙, 석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DS와 M 넘버로 선택한 캐놀라가 5리터 이상의 혈액이 드레이지가 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혈관의 크기가 허용한다면 가장 낮은 압력 손실을 가진 캐놀라를 선택해 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 성인 심장 수술에는 25프렌치 이상의 캐놀라도 충분히 잘 삭관이 됩니다. 피모랄 베인 캐놀라의 경우는 피모랄 아테리 캐놀라와는 다르게 전적으로 전단의 프렌치 사이즈에 따라 드레이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에서도 관료량만큼 드레이지가 되어야 합니다. 적정한 캐놀라가 선택되지 않는다면 정맥압이 상승하게 되고 CPB 전반에 걸쳐 장기 부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멀티 스테이지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에서 싱글 비너스 캐놀라를 통해서 분당 5리터의 혈액을 드레인한다고 했을 때 혈관의 크기가 허용한다면 23프렌치 이상을 사용해야 하지만 원활한 드레이지를 위해 가장 압력 손실이 낮은 25프렌치를 사용해 주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이카발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선택할 경우에는 27, 29 둘 다에서 안정적인 드레이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바이카발 캐놀라는 멀티 스테이지보다 압력 손실이 더 낮으며 분당 5리터에서 혈액 기준 압력 손실이 60에서 70mm 머큐리 수준으로 매우 우수한 드레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혈액 정도에서 보정된 압력 손실이 너무 크면 비너스 컬랩스, 채터링 이펙트, 석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혈액 정도에서의 압력 손실 예측은 M 넘버 다이나믹 시뮬러리티에 활용하여 목표 유량 설정 후 압력 손실을 비교하여 단순히 프렌치가 크면 좋다, 나쁘다가 아닌 필요한 Q에서 선택된 캐놀라가 얼마만큼의 압력 손실을 가지는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캐놀라의 압력 손실뿐만 아니라 혈관 직경, 접근 부위 리스크도 같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페리페럴 베이 캐놀레이션에서 림 이스키미아 및 베슬 인저리가 실제 가장 흔한 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같은 프렌치라 하더라도 회사 모델마다의 아이디, 길이, 팁 디자인에 따라 DS와 M 넘버가 다르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캐놀라 및 튜빙의 이펙티브 다이아메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혈관에 삽관되는 캐놀라 모두는 외경이 기준이 됩니다. 반면 튜빙은 내경이 기준이 됩니다. 왼쪽 그림에서 설명을 드리면 외경과 내경의 차이가 노란색으로 표시된 캐놀라 및 튜빙의 시크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캐놀라는 혈관에 삽관되기 때문에 만약 내경이 기준이 된다면 회사에서 제작하는 캐놀라마다 외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캐놀레이션 과정에서 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노란색 부분인 튜브 시크니스에 따라 제조 회사마다 내경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사이즈를 할지라도 압력 손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로 인해 제조 회사들은 튜브 시크니스를 줄이는 노력을 하며 그로 인해 얇아진 튜브 시크니스로 인해 약해진 캐놀라를 보강하기 위해 와이어 리인포스먼트를 시행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앞서 설명드렸던 이펙티브 다이아메타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이오메디커스와 마켓 캐놀라에서 바이오메디커스가 유효 직경이 더 큰 이유는 같은 캐놀라 사이즈라 할지라도 외경이 기준인 캐놀라에서 노란색 부분이 튜브 두께를 줄일수록 압력 손실이 줄어들고 더 많은 유효 관류량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캐놀라의 와이어가 리인포스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캐놀라 팁의 형태 및 사이드홀 유무에 따라서도 같은 사이즈에서 다른 압력 손실 및 플로우 레이트를 보이게 됩니다. 각 회사별 캐놀라 브로셔에서 볼 수 있는 프레셔 로스 그래프를 바탕으로 캐놀라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리얼 캐놀라의 선택에서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장수술 중 환자에서 측정되는 퍼퓨전 프레셔는 민 60에서 80mm 머큐리를 유지합니다. 혈액의 점도 또한 고려 대상이며 일반적으로 25% 전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혈액의 점도는 1.7 센티포이즈를 유지합니다. 캐놀라 자체의 압력 손실이 100mm 머큐리를 넘어가는 캐놀라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EACTS 2024년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습니다.
카디악 인덱스 2.4에서 CPV 회로 전체에서 측정되는 압력은 200mm 머큐리 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정하겠습니다. 카디악 인덱스 2.4를 기준으로 타겟 플로우가 5000ml라고 정했을 때 먼저 캐놀라 자체의 압력 손실이 100mm 머큐리를 넘어가는 15, 17프렌치는 제외하겠습니다. 19프렌치를 선택하면 압력 손실이 80mm 머큐리 정도이고 심장 수술 과정에서 퍼프전 프레셔 70mm로 유지한다고 했을 때 CPV 전체 회로 압력이 155mm 머큐리이기 때문에 적정한 사이즈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혈관 사이즈로 인해 17프렌치를 사용한다면 캐놀라 자체의 압력 손실 150mm 머큐리에 퍼프전 프레셔 70mm 머큐리를 더한다면 220mm 머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인지하고 CPV를 운용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을 기반으로 한 측정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혈액 점도를 보정해 주어야 하며 만약 관류량이 많이 필요로 하는 환자에서는 19프렌치 이상을 선택하는 것이 조직 관류 차원에서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미니멀 인베이시브 서저리에서 비너스 캐놀라의 선택은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글라 베인과 피모랄 베인 각각 삽관해서 드레이지하는 방법과 피모랄 베인에 단독으로 삽관하여 드레이징을 시행할 수 있으며 RA를 열지 않는 수술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타겟 플로우가 분당 5000ml라고 했을 때 통상적으로 폐순환은 3분의 1이 SBC로 체순환은 IBC로 3분의 2가 드레이지 됩니다. 피모랄 아트리얼 캐놀라를 사용해서 인터널 주글라 베인에 삽관하여 1700ml가 드레인이 되게 되고 피모랄 비너스 캐놀라를 통해 3300ml가 드레이지 됩니다. 비너스 드레이지 과정에서 12P는 0에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녹색 선을 기준으로 압력 손실이 적은 캐놀라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주로 피모랄 아트리얼 캐놀라를 사용해서 주글라 베인에 삽관하기 때문에 1700ml에서 15프렌치를 선택해보면 압력 손실이 35mm 머큐리이기 때문에 수술 과정에서 VABD를 이용해서 원활한 드레이지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17프렌치 이상을 사용하게 되면 15프렌치에 비해 좀 더 낮은 VABD를 사용하여 SBC 드레이지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피모랄 멀티스테이지 베인 캐놀라의 경우 3분의 2 이상인 3500m를 드레이징하기 위해 15, 17, 19프렌치를 선택할 경우 프레셔 로스가 허용 범위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선택을 피해야 하며 21프렌치 이상의 캐놀라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피모랄 베인 캐놀라 한 개를 통해서 5000ml를 드레이징을 해야 하는 경우에서는 25프렌치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35mm 머큐리의 VABD를 사용해서 원활한 드레이지를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너스 넥스트젠 바이카발 비너스 캐놀라를 이용해서 5000ml 혈액 드레이지에서 27, 29프렌치 모두 적정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실제 저희 병원 리도 MBR, ABR 수술의 경우에서 이 캐놀라 한 개를 삽관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입니다. 캐놀라의 선택의 핵심은 사이즈가 아니라 프레셔 플로우 특성입니다. 압력 손실은 반경의 4승으로 결정되므로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M넘버와 다이나믹 시뮬러리티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캐놀라 성능 예측 도구입니다. 타겟 플로우에서 허용 가능한 압력 손실을 기준으로 캐놀라를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 이는 융혈 감소, 안정적 드레이지, 충분한 올간 퍼퓨전을 보장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캐놀라 선택에서 물 기반이 아닌 혈액 정도를 보정한 캐놀라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